캘리포니아의 한 공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줄 없는 핏불이 갑자기 아이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모든 개들이 주인 뒤로 숨었지만 오직 한 마리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평범해 보이던 진돗개였어요. 더 경이로운 건 그 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상처를 입으면서도 끝까지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버텨낸 그 모습에 현장에 있던 일본인 수의사는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58년간 개를 다뤄온 자신의 모든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날 이후 그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었습니다. 평생 아키타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그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작은 진돗개는 어떻게 거대한 핏불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 믿기 힘든 실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수의사로 일하는 다나카 겐지입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죠. 특히 제가 키우는 아키타 무사시는 저에게 있어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동양 견종의 품위와 완벽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무사시와의 인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에서 직접 데려온 수녀 아키타였어요. 첫 만남부터 무사시는 달랐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꼬리를 흔들며 반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경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게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개는 특별하다고 말이에요. 매일 아침 무사시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아키타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무사시는 제 한마디에도 즉시 반응하며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 그야말로 동양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죠. 서구의 감정적인 견종들과는 차원이 다른 격조 높음이 있었어요. 수의사라는 직업상 저는 매일 수십 마리의 개들을 만납니다. 골든 리트리버의 과도한 친화성, 저먼 셰퍼드의 공격적 충성심, 비글의 시끄러운 활발함까지. 하지만 아키타만큼 완벽한 절제력을 보여주는 견종은 없었어요. 무사시는 병원에서도 마취 없이 간단한 처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공원에서 다른 견주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아키타의 우월성에 대해 설명하곤 했습니다. 아키타는 유전적으로 다른 견종과 완전히 다릅니다. 뇌 구조부터 호르몬 분비 패턴까지 모든 게 감정 제어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수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설명이었죠. 일반적인 개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 아키타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가끔 한국계 견주들이 진돗개를 데리고 나타나면 솔직히 좀 아쉬웠습니다. 진돗개요? 뭐랄까? 조용한 시골의 잡종 같달까? 물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키타의 세련된 모습과 비교하면 진돗개는 너무 평범해 보였거든요. 특별한 혈통도 없고 그렇다고 특출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의 토종견 정도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본능을 억제하는 품종이야말로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감정을 차단하고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죠. 무사시가 보여주는 그 완벽한 절제력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산책 중에 다른 개가 지저대도 무사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욱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양의 본질은 질서입니다. 제가 다른 견주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에요. 서구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문화와 달리 동양은 이성과 절제를 중시하죠. 무사시는 바로 그런 동양 정신의 완벽한 구현체였습니다. 일본의 무사도 정신이 개에게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수의사로서 제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무사시가 다른 견주들의 존경을 받을 때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개네요. 우리 개도 저렇게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죠. 저는 그런 칭찬을 들으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아키타야말로 완벽한 개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와 인간 사이의 진짜 유대가 어떤 것인지를 말이에요.
곧 제가 만나게 될 한 마리의 진돗개가 저의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낼 줄은 꿈에도 몰랐죠. 무사시의 침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침묵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무사시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캘리포니아 햇살 아래서 무사시는 제 옆에 바짝 붙어 걸었죠. 완벽한 힐워킹이었어요. 다른 견주들이 자신의 개를 통제하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뿌듯해했습니다. 역시 훌륭한 개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였어요. 안녕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한국어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성이 황갈색 개 한 마리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단정한 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선우라는 분이었죠.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하람이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조용한 개였어요. 무사시와 달리 특별히 기품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한 동네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털색도 그저 그랬고 체구도 무사시보다 작았어요. 걸음걸이도 무사시의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아키타군요. 정말 멋진 개네요. 선우가 무사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접 데려오신 건가요? 저는 어깨가 으쓱해지며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아키타는 유전적 구조가 다른 견종과는 완전히 달라요. 특히 위기 대응 능력이나 반사신경이 월등합니다. 수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람을 흘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진돗개는 뭐랄까 위기 대응 반사신경이 좀 약할 것 같은데요. 혈통 자체가 그리 정제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진돗개에 대해 깊이 연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아키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특별해 보였을 뿐이에요. 한국의 토종견이니까 순혈종의 정교함이 부족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선우는 잠시 하람을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람은 그런 반응을 훈련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같이 살며 서로를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5년 동안 함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학적으로 불완전한 감상주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개와 인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보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여겼습니다. 수의학은 엄연한 과학이에요. 혈통과 유전자 그리고 체계적 훈련이 개의 능력을 결정하는 거지, 막연한 감정적 유대 같은 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람은 위기 상황에서 물지도 으르렁대지도 않아요. 그저 필요한 걸 할 뿐입니다. 선우의 말이었습니다. 한 번은 집 앞에서 취객이 넘어져 있는 걸 봤는데 하람이 그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서 깨어날 때까지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진돗개는 아키타와는 격이 다르다고요. 감정 제어가 안 되니까 적절한 공격성도 없고 그러니까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보호는 필요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무작정 조용하기만 한 개가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람의 그 고요한 눈빛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말이에요. 곧 벌어질 일이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평온했던 공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뀐 건 그 핏불이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맥스라는 이름의 거대한 핏불이 목줄도 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인 청년 조쉬가 주인이었는데 개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핏불의 체구는 정말 위압적이었어요. 근육질의 몸매에 강력한 턱,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까지. 수의사로서 저는 핏불이 얼마나 위험한 견종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흥분하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즉시 무사시를 제 뒤로 돌렸습니다. 아무리 아키타가 뛰어나다고 해도 핏불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는 게 좋거든요. 체급 차이도 있고 핏불의 공격성은 다른 견종과는 차원이 달라요. 무사시도 제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얌전히 뒤로 물러났죠. 역시 똑똑한 개는 상황 판단이 빠릅니다. 공원에 있던 다른 견주들도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개들을 자신 뒤로 숨기거나 아예 다른 방향으로 피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씨는 계속 맥스, 이리 와. 하며 소리쳤지만 핏불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하람이었습니다. 다른 개들은 모두 핏불을 피해 주인 뒤로 숨거나 멀리 도망가고 있는데 하람만은 오히려 특정 방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바로 유치원생들이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쪽이었습니다. 공원 한편에서는 10여 명의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자연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봄꽃 관찰하기, 나뭇잎 모으기 같은 평범한 활동이었어요. 그 중에는 지역 방송국 보도국장의 딸인 엘라도 있었죠.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은 핏불의 존재를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저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선우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개들은 다 피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요? 본능 억제가 안 되는 게 아닐까요? 그게 품종의 한계인 것 같은데요. 하람은 계속 그 아이들 쪽을 응시하며 몸을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꼬리도 살짝 곤두세운 채로 말이에요.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숨소리도 약간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선우는 하람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하람이 저렇게 긴장하는 건 처음 봐요. 5년 동안 키우면서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불안정한 개구나.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까 쓸데없이 긴장하고 있는 거야. 아키타라면 저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했을 텐데. 하지만 곧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람의 그 긴장이 결코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정확한 위험 감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모든 일은 한순간에 벌어졌습니다. 아이들 중 하나인 엘라가 굴러간 공을 주우러 맥스 근처로 다가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7살 아이가 그 위험한 핏불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맥스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장난기 가득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사냥꾼의 눈으로 바뀐 거죠. 귀가 뒤로 젖혀지고 입꼬리가 들리며 이빨이 드러났어요. 저는 수의사로서 그런 표정을 수없이 봤습니다. 공격 직전의 신호였어요. 위험해.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맥스가 돌연 공격 자세를 취하며 엘라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핏불의 돌진은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근육질 몸체에서 뿜어나오는 폭발적인 속도, 그리고 그 거대한 턱이 벌어진 채로 아이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 아이는 겁에 질려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개들이 일제히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레브라도도 골든 리트리버도 심지어 평소 용맹하다던 셰퍼드까지도 주인 뒤로 숨었습니다. 무사시도 제 뒤로 재빨리 피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핏불의 공격성 앞에서는 어떤 개도 무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람이 오히려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다른 모든 개들이 도망가고 있는데 하람만은 엘라와 맥스 사이로 몸을 던진 겁니다. 하람아! 선우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맥스가 하람의 옆구리를 세게 물어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람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람은 고통으로 몸을 떨었지만 놀랍게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으르렁거리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용해졌어요. 마치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하람의 행동이었습니다. 물린 상황에서도 맥스에게 반격하지 않았어요. 그저 엘라를 자신의 몸 뒤로 밀어내며 조용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리는 상황에서도 완전한 정적을 유지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의사로서 수많은 개들을 봐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고통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개,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조용함을 유지하는 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피가 하람의 황갈색 털을 적시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람은 꿋꿋이 서 있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아픈 몸으로도 엘라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뭔가 숭고한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본능이 아닌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를 말입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맥스가 하람의 침착한 시선을 마주하며 행동을 멈춘 거예요. 핏불도 하람의 그 고요한 용기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맥스는 여전히 하람을 물고 있었지만 더 이상 흔들거나 공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람을 빤히 쳐다보며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게는 왜 반격하지 않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하람은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맥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만이 담겨 있었죠. 수의사로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람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핏불의 강력한 턱에 물린 상처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계속 서 있으려면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람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엘라가 자신 뒤에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에게 더 큰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참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조쉬가 헐레벌떡 달려와 맥스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맥스, 안 돼. 뒤늦은 제지였지만 다행히 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어요. 맥스가 하람을 놓자 하람은 비틀거리며 뒤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옆구리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엘라 앞에 서 있었어요. 엘라는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람이 완벽하게 막아낸 거죠. 아이는 하람 뒤에서 떨고 있었지만 상처 하나 없이 안전했어요. 오히려 하람을 걱정하는 듯 작은 손으로 하람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숨을 고르며 엘라를 돌아보는 모습에서 저는 뭔가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엘라가 작은 목소리로 하람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웠는데 괜찮았어. 아프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추구해온 감정을 억제하는 완벽한 개와 하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말이에요. 하람은 감정을 억제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한 거였습니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하람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영웅이야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지 몇 시간 후 공원에 뉴스팀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엘라의 아버지가 지역 방송국의 보도국장이었던 거예요. 딸을 구해준 하람의 이야기를 직접 취재하러 온 겁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하람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카메라를 피하지도 그렇다고 관심을 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선우 옆에 얌전히 앉아있을 뿐이었죠. 핏불을 몸으로 막아낸 한국 진돗개,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평범하다고 여겼던 진돗개가 텔레비전에 나와 영웅으로 불리고 있었거든요. 뉴스에서는 사건 당시의 영상도 나왔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이었는데 하람이 핏불 앞을 막고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다른 개들이 모두 도망가는 상황에서 홀로 아이를 지키고 있는 하람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선우가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람은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조용히 버텨준 거죠.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하람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필요할 때 조용히 행동하는 개였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며칠 전 선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람은 위기 상황에서 물지도 으르렁대지도 않아요. 그저 필요한 걸 할 뿐입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이제야 와닿았어요. 하람에게는 진정한 용기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엘라의 아버지인 보도국장도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딸이 다칠 뻔한 상황에서 하람이 나서지 않았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정말 고마운 게예요. 우리 가족의 은인이죠. SNS에서는 하람의 이야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용기란 이런 것, 훈련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 행동, 개가 아니라
천사다, 한국의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어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조상의 개가 이런 일을 해내다니. 자랑스럽다, 진돗개의 진가를 보여준 하람에게 감사하다 같은 댓글들을 보면서 저 역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저는 무사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무사시가 같은 상황에서 하람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아니, 저 자신은 과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추구해온 완벽한 개의 모습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에 따르는 것과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거든요. 하람은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수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도 개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이 말이에요. 하람 같은 개를 두고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람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피를 흘리면서도 조용히 버텨낸 그 눈빛,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 마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며 저는 지난 5년간 무사시와의 관계를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사시에게 완벽한 복종만을 요구해왔죠.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명령에만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게 최고의 개라고 믿었거든요. 무사시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줬어요. 앉으라면 앉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했죠.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무사시가 원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제가 원하는 모습에 맞춰준 것일까요? 하람을 보고 나니 깨달았어요. 그저 명령을 따르는 개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존재였구나.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수의학 서적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진돗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편견으로만 바라봤던 것이 부끄러웠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견종으로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희생정신이 뛰어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의사라면서 한 견종에 대해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점심때쯤 되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선우를 찾아가서 사과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람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공원에 가니 하람은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아픈 기색도 없이 선우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진돗개를 무시했던 것도 개와 인간의 관계를 잘못 이해했던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람 같은 훌륭한 개를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겐지 씨도 무사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하람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내가 수의사였지만 개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구나. 저는 하람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강함은 본능을 이기는 침착함이더군요. 그리고 그 침착함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무사시와의 관계를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명령 대신 대화를 시도했고 무사시의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놀랍게도 무사시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품종이나 혈통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몇 주 후 하람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긴 감동은 더욱 깊어졌어요. 하람이 공원에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특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하람이 왔다.
아이들이 달려와 하람을 반겼습니다. 특히 엘라는 하람을 볼 때마다 영웅 강아지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람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아이들 곁에서 더욱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건 이후 공원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견주들 사이에서 하람의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도 정말 특별한 개구나,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어 같은 말들을 자주 들을 수 있었어요. 지역 신문에는 더 자세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핏불을 막아낸 게 그는 개가 아니라 가족이었다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기사에서는 하람의 평소 모습부터 사건 당일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반응까지 상세히 다뤘습니다. 기사 말미에 인용된 선우의 말이 저에게는 특히 의미 깊게 다가왔습니다. 진돗개에겐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가족이었을 뿐이에요. 하람은 엘라를 처음 본 아이였지만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고 목숨 걸고 지켜준 거죠. 이제 저와 무사시, 선우와 하람은 함께 산책을 합니다. 무사시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더 자연스럽고 더 편안해 보입니다. 가끔은 다른 개들과도 교감하려 하고 아이들이 다가와도 경직되지 않아요. 저 역시 무사시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고 그의 감정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령 대신 대화를, 복종 대신 소통을 시도하죠. 그러자 무사시도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공원에서 만난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수의사로서 이번 일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짜 용기는 명령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람이 그걸 보여줬죠. 그 말을 하며 저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수의사로서의 관점도, 개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도,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모두 달라졌습니다. 하람의 이야기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여러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동물 관련 잡지에서도 특집 기사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하람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유명해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죠.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여러 언론에서 미국에서 영웅이 된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댓글을 보니 한국 사람들도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뜻깊은 일도 있었어요. 한국 총영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하람에게 특별 표창장을 수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진돗개라는 이유였죠. 선우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결국 받기로 했어요. 표창식 날 하람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우 옆에 차분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하람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개와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품종이나 훈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람이 그날 보여준 건 바로 그런 용기였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보여준 그 숭고한 희생 정신과 조용한 용기를 보며 저는 한국인으로서 가슴 깊은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람은 단순히 한 마리의 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따뜻한 마음과 숭고한 정신을 세상에 보여준 작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용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림을 주고 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품격은 혈통이나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람이 그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인이 직접 인정한 대한민국 진돗개의 위상 들으면서 감격스러우셨나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더 멋지고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더욱 감동적이고 행복한 사연을 찾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감동사연 배달부 감동꿀단지였습니다.